놀라운 사람들을 소개하는 서프라이즈 인물백과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인물 폰 노이만 소개드립니다. 존 폰 노이만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부다페스트 출신의 미국인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컴퓨터 과학자로 그는 양자역학, 함수해석학, 집합론, 위상수학, 컴퓨터공학, 기하학, 수치해석, 경제학, 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업적을 남겼으며 연산자 이론을 양자역학에 접목시킨 최초의 선구자 중 하나였다. 맨해튼 계획과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참여하였고 게임 이론과 셀룰러 오토마타의 개념을 공동 개발하였다. 또한 디지털 컴퓨터의 발달에 관여하는 등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일생 동안 폰 노이만은 150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순수 수학 60편, 물리학 20편, 응용수학 60편이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인 컴퓨터와 뇌는 사망 직전 병원에서 집필되었는데 집필 도중 그가 사망하면서 미완성의 원고로 남게 되었고 훗날 책의 형태로 출판되었다. 폰 노이만이 만약 50대에 죽지 않았으면 현대 문명은 이미 완성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어렸을 때부터 산수, 언어, 암기의 분야에서 강한 능력을 보였다. 7살 때 8자리 수의 나눗셈을 하였으며 9살 때 미적분을 마스터하고 12살 때 13살의 유진 위그너에게 정수론을 가르쳐줬다. 위그너 또한 13살에 정수론을 배웠다는 점에서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는 196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다. 유진 위그너는 노벨상을 받을 때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존 폰 노이만이라는 말을 했다. 기자가 위그너에게 왜 헝가리에는 그렇게 뛰어난 천재가 많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위그너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으로 천재가 많다니요. 천재는 오직 존 폰 노이만 한 사람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폰 노이만의 동생이자 후에 물리학자가 된 너이먼 미하이는 형이 당시 인기 있었던 빌헬름 온켄의 44권짜리 세계사 시리즈에서 그가 읽은 부분을 전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십 년 후 폰 노이만의 동료 한 사람은 폰 노이만이 온켄의 책 중 한 챕터 전체를 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폰 노이만의 암기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일화가 있는데 동료가 어릴 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읽은 두 도시의 이야기를 암송해보라고 하니까 멈추라고 할 때까지 30분가량 외웠다. 다만 그의 가족들, 폰 노이만 본인,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관심 없는 영역에 대한 기억력은 일반인들보다도 좋지 않아 수십 년간 거주한 집에서 접시가 담긴 찬장이 어딘지도 자주 잊어버리곤 했다고 한다. 오른쪽에서 네 번째 자리가 7인 가장 작은 이의 지수는 무엇인가? 컴퓨터와 이 문제를 놓고 대결하여 폰 노이만이 먼저 풀었다. 미국 망명 전 폰 노이만은 독일의 교수 자격 시험인 하빌라타치온을 최연소 25세로 통과하였다. 20대에 양자역학의 수학적 기초나 집합론의 공리와 에르고드 이론의 연구, 실내 게임의 이론 등을 저술해 당대 최고의 수학자 중 한 명이 되어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창립교수 4명 중 한 명이자 당시 유일하게 20대로 추대되었다. 7개의 외국어를 모국어같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발음도 원어민과 흡사하였다. 어릴 때 영어를 배웠지만 미국에 오면서 좀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통째로 외우기도 했다.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나가사키에 투하된 플루토늄형 원자폭탄 펜맨을 위한 폭죽 렌즈의 개발을 담당했다. 폰 노이만이 미국으로 망명한 후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있던 중 1943년부터 맨해튼 계획에 첨가해서 고폭발성 렌즈를 발명했다. 폭죽 렌즈라고도 하는데 이는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폭탄 펜맨을 발명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었다. 폰 노이만은 미국과의 교전국이던 일본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 지점을 선정할 때 문화재가 많은 도시였던 교토에 대해 일본 국민들에게 교토가 문화적 가치가 많다면 더더욱 그곳을 섬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폰 노이만이 만든 계획은 폭격기에 원자폭탄을 실은 뒤 교토 상공에 직접 투하해 도쿄 대공습과 같이 도시를 완전히 말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교토에 신혼여행을 갔다 왔었던 헨리 스팀슨 국방장관이 반대해 대신 히로시마로 정해졌다. 폰 노이만은 폭발물 분야에서 수학적 연구의 전문가가 되고 미국 해군에 대한 컨설팅 작업을 했다. 이 분야에서 그의 주요 업적 중 하나는 큰 폭탄에 의한 피해는 폭탄이 지상에 떨어지기 전에 폭발했을 때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이론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이용되었다. 핵폭탄을 발명하는 맨해튼 계획에 참여했던 과학자 및 수학자들은 워낙 극비리에 진행되는 프로젝트라 모두 반강제로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유일하게 폰 노이만만이 너무나 일이 많아 출입이 자유로웠다. 그가 외출을 했다 돌아오는 때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막힌 부분을 들고 찾아갔고 그러면 폰 노이만은 마치 볼링핀을 쳐 넘어뜨리듯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한다.
폰 노이만이 자문해주었던 군사 협력업체에서 복잡한 계산이 필요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고민하다가 폰 노이만에게 물어봤는데 그는 컴퓨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며 잠깐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보더니 종이에 몇 줄의 식으로 완벽한 해답을 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라고 말했다는 훈훈한 일화도 있다. 1944년 게임 이론과 경제 행동을 경제학자 오스카 모르겐슈테른과 함께 저술했다. 이 역시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서적 이후로 게임 이론의 연구를 통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물이 여러 번 나왔다. 또한 폰 노이만은 DNA, RNA의 구조를 최초로 예견하였으나 세부 사항을 완성하기 전에 사망하여 빛을 보지 못했다. 현재 대부분의 컴퓨터가 따르고 있는 폰 노이만 구조라고 불리우는 컴퓨터 구조를 만들었다. 이진법, 프로그램 내장 방식 등 컴퓨터의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낸 업적과도 연관이 있다. 컴퓨터에 다른 작업을 시키려고 할 때 굳이 하드웨어 전선을 재배치할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만 교체하면 되기에 범용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CPU, 램, 메인보드를 사고 OS 프로그램을 깔아서 쓰는 것도 폰 노이만이 컴퓨터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폰 노이만 구조의 단점인 병목 현상 역시 이미 예견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 기상 예측을 처음 시도한 것도 폰 노이만이다. 폰 노이만 본인은 자기 자신의 패션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 고가의 투버튼 정장만 입고 다녔고 이러한 스타일은 박사 시험 당시 감독관이었던 다비트 힐베르트에게서 재단사가 누구냐는 질문을 듣는 등 주변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한편 그의 아내였던 클라라는 식습관과 관련해 노이만이 칼로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세고 다니는 남자라고 말했다. 그는 조용한 공간보다는 무질서한 소음 속에서 일하는 것을 즐겼으며 축음기로 엄청나게 크게 음악을 틀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이웃 주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이런 희한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인해 이웃들에게 명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폰 노이만이 아내와 영화를 볼 때면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뉴스는 정말 집중해서 봤으나 막상 영화가 시작하면 자버렸다고 한다. 그 후 나와서 아내가 영화에 대해 물어보면 봤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즉석으로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한다. 매우 흥미로운 스토리였지만 영화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한다. 폰 노이만은 음담패설의 대부로서 친구들 말에 의하면 그가 음담패설한 것을 모으기만 해도 책만 10권 넘게 나올 것이라고 했고 그런데 그만큼 또 재밌었다고 한다. 공적인 자리를 제외하고 대화에서 틈만 나면 쉬지도 않고 음담패설을 해댔다고 한다. 그의 일대기를 쓰고 싶어도 쓰기 쉽지 않은 게 음담패설 빼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이유라고도 한다. 비서의 책상 앞부분을 없애놓고 가끔씩 허리를 숙여 비서의 치마 속을 보는 취미가 있었다고 한다. 덕분에 그것을 눈치챈 비서가 조용히 마분지로 책상 앞을 가려놓았다고 한다. 폰 노이만의 후덕한 몸매 때문에 그의 아내가 이런 수학 천재도 칼로리는 계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폰 노이만은 죽기 직전에도 괴테의 파우스트의 모든 페이지를 첫 문장으로 암송하였다고 한다. 말년의 폰 노이만은 현대 수학은 너무 광범위해서 그 누구도 작은 일부밖에 모른다고 하더군요. 선생님은 자신이 수학을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노이만은 이 질문에는 평소에 그와는 달리 오랫동안 골똘히 생각한 후 28%라고 말했다. 여기서 고작 28%? 라고 의문을 품기 전에 잘 생각해보자. 대개 알면 알수록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학문의 길인데 학자인 폰 노이만이 나는 안다고 과신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모른다고 겸손을 떤 것도 아니라 찬찬히 생각한 뒤에 저렇게 구체적인 비율을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수학이라는 학문의 100%가 어느 정도인지 윤곽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답이다. 서프라이즈 인물백과에서 오늘은 존 폰 노이만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놀라운 인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